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 정신의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볼비는 190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20세기 가장 중요한 서너 명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으로 묘사됩니다. 볼비는 전통적인 중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애착이론을 연구한 볼비는 어린 시절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와 떨어져 매정한 유모의 손에 길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중상류층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에 관심 기울이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시대에 따라 이렇게 양육과 어린이를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린 시절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아버지와도 자주 볼 수 없었고 7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이론이나 학자를 다룬 책에는 이렇게 해당 인물의 주장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삶에 대해 연구한 것과 본인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울비는 22살에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의사 자격증 취득 후 정신의학 실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지사에서 출판된 존 볼비와 애착이론, 하나의학사에서 출판된 임상을 위한 아동발달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 위주로 쓰여졌고 두 번째 책은 애착이론을 비롯한 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 양육서이기보다는 이론과 실제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럼 애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비는 애착을 생물학적 토대를 가진 기본적인 욕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프로이트, 카렌 후나이 등 여러 정신학자들은 이처럼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했는데요. 볼비 역시 생물학적 토대, 그리고 욕구 등으로 애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애착 행동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좋아하는 대상과 밀접해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가까워지려 하는 애착의 형태는 유아가 낮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칭얼거리고 우는 것으로 자신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애착 대상을 찾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애착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먼저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와 각성 상태의 조절 기능이 있고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탐구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감의 제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와 영아 모두 안정감을 회복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고통스럽게 울고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해 화를 표현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달래는 것, 이를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아의 스트레스 신호가 애착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머니 쪽에서는 애착 체계를 활성화시켜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준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와 각성 상태의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안정성 있는 애착 안에서 영아는 근심을 조절하기 위해 어머니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능력은 영아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고 영아의 각성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돕습니다. 이러한 조절의 반복을 통해 추후에 영아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자기 조절을 통해 아동은 정서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유능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반응이 없거나 학대적인 부모는 만성적인 과잉 각성 상태를 조장합니다. 각성 상태의 조절을 경험하지 못한 영아는 더욱 강한 충동과 정서에 지배됩니다. 또 다른 불안정 애착의 형태로 과잉 반응하는 경우 아동은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감정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데요. 영아와 부모 간의 교류는 동시성, 조율, 상호 반응의 정도에 따라 순간순간 다양함을 보입니다.
때로는 부모 아동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더라도 회복하는 대처 기술로서의 안정적인 애착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영아는 내적인 균형감은 물론 애착 관계 자체의 균형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울한 부모일 때 영아는 접촉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입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흐느끼거나 미소 짓는 대신 발로 찹니다.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부적절한 상호작용은 끝나고 안정감이 다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시에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놓친 관계는 다시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아동에게 가르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을 위한 기초가 되어주는데요. 신체의 발달과 정신의 발달은 상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돌무렵 걷기를 시작하면서 환경에 대한 탐색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정서적으로는 앞서 말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내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고 1살 무렵부터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탐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토대로 탐색하는 것은 발달 과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능감을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양육자의 반응과 보호에 대해 불안해지면 탐색 활동이 억제되는데요. 영아는 정서적으로 애착 대상에게 초점 맞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애착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의 형태는 1960년 초에 아인스워스라는 학자가 미국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분류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낯선 상황에 노출시키고 그 전후의 모습을 관찰하는 연구였는데요. 9에서 12개월 영아들과 어머니들을 낯선 상황 실험 전 72시간 정도 가정에서 관찰하였고 낯선 사람과 낯선 장소에 있을 때 부모가 자리를 갑자기 비웠을 때 부모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애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 애착 그리고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요. 불안정 애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회피, 양가적인 저항하는 그리고 무질서한 혼란됨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정애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영아들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포함한 모든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항하며 방어 없이 자유롭게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고 어떠한 감정도 받아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믿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정된 애착을 맺었다고 판단되는 12개월에서 18개월의 영아는 성장해서 42개월 때 더욱 영리하고 유연성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덜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고 연령에 적절한 충동 조절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동들과 잘 어울렸고 공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회피 애착을 보겠습니다. 회피 애착을 보인 아기들은 어머니에게 자주 무시되고 적극적으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아기의 우는 행동에도 나에게 심술나서 우는구나 와 같이 부정적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은 모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아의 걱정을 참아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거나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회피적인 영아들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어른스러운 방어를 발달시키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어기제의 한 형태로서 고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회피적인 영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음울하거나 무표정하거나 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피적인 형태가 비애착은 아닌데요. 오히려 회피라는 방어 전략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 곁에 머뭅니다. 이때 영아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의 근접성을 극대화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가적인 저항하는 애착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분리되기 전에도 불안함을 보이고 분리 시에는 극도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재결합 시에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길 원하면서도 어머니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에 대해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아들이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후에 영아의 자발적인 행동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영아는 부모 반응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관심은 배제하고 부모의 행동과 감정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음마기의 아동은 탐구하는 대신에 애착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추후의 유아기에는 행동의 억제와 자기 주장의 결여가 보여졌고, 아동기에는 또래와의 관계에 중요한 상호작용 기술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혼란된 애착을 보시겠습니다. 이 유형의 영아들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안정을 얻기 위한 전략을 조직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의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내재적 또는 상호적인 전략의 결여로 그들은 쉽게 각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영아들의 갈등의 원천은 그들을 겁먹게 하는 부모의 행동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애착 행동을 하려는 영아의 시도는 안정감의 경험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부모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애착을 발달시키는 두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받았거나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경우 이 유형에서 모순된 행동은 부모의 애착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혼란된 영아를 가진 부모의 높은 비율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 행동을 목격했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일찍 부모를 잃는 등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착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인의 애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